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익낸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주도가 될 만한 업종이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테스입니다. 오늘 한 27, 8%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아니죠. 미국과 이란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런데 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정도 그 이후로도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매수한 구간이 자, 여기죠. 매수한 구간이 이쯤에서 해서 여기 매도한 구간이 나오는데 꽤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옆에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양들도 꽤 나왔었지만 이 흐름은 장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투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잘 버텼던 게 오늘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수익 낸 거를 좀 이야기하자면 하나 시스템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산주들이 강하게 뜨면서 강하게 치솟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 엄청난 어, 자, 여기로 말이 있네요. 같이 볼게요. 하나 시스템이 그 방산 수주를 작년 2.2조 사상 최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자, 하나 시스템은 사실 지금 이 기업이 상장을 하기 전부터 저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움직이는 것들을 꾸준히 지켜봤는데 자, 뭐 하락은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모양은 이제 바닥에서 지켜주는 쓰리 바닥이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돌파하는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기다렸다가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자, 한번 자리를 잡는데 저는 한 만원 선이나 혹은 뭐 요 자리 정도 17,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옆에서 이렇게 투, 쓰리 바닥을 만들고 위로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이 가격대 그 다음에서 한번 잡아줄 만한 그 가격대 더블 바닥을 만들 때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행히 밀리지 않고 위로 올리면서 자, 3분봉상 이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면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내일이 되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그 교전이 더 이렇게 심각하게 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방산주가 테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익 구조나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위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하나 시스템을 제가 사기 전에 예전에 이제 DPC도 샀었어요. 이 DPC는 그 하나 시스템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이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의 DPC. 보여주지 않네요. 뭐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때가 작년 한 9월인가요? 10월인가 하여튼 제가 포항에 놀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포항에 있는 호텔에서 이 하나 시스템 그리고 DPC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요. 그때도 그때도 이렇게 한번 거래량 동반하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어, 보시면은 급등하고 난 뒤에 자, 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 7%인가 정도 수익이 났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단의 상단까지 한 13%에서 15%인데 구간 사이에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보유하려고 했는데 이게 옆으로 횡보하는 것들이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도하고 나왔는데 자, 어찌되었든 뭐 DPC의 차트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삼각의 수렴 패턴을 잘 만들어서 이제 변곡점의 자리가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하락이 좀 나왔지만 이게 뭐 DPC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위로 돌파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아래 위로 이제 응축이 된 이 에너지가 이제 위로 돌파하면은 강하게 이제 한번 치솟을 예정이고, 아래로 깨지면 좀 흐르륵 흐를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위를 돌파하면서 여기 5,800원 정도가 돌파된다면은 그때는 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안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수익을 낸 이유가 바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은 좀 뭔가 떠오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해서 꾸준히 이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전부 다 퍼렁입니다. 또 NC소프트야 뭐 특정한 뭐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자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이나 은을 만드는 그 제조하는 고려아연 쪽으로 좀 수급이 조금 몰려서 올랐지만, 이 친구도 사실 그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그 오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하게 뛰었죠. 삼성전자는 어, 장중에 역사적 신고가도 찍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길게 보니까 이렇게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한 만들었지만, 자,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자, 어디냐면, 자,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살 만한 자리를 분명히 줄 겁니다. 최소한 2바닥 혹은 3바닥 만듭니다. 이전에도 그랬었고 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또 이렇게 2, 3바닥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돌파하기 전의 일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결국 같이 따라갈 만한 자리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자,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 자, 이 세 가지 쪽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투자해서 세계 1위에 도전하겠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매자가 빠졌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 그만큼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만한 그런 섹터이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목들을 이제 몇 가지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오늘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유니셈입니다. 자, 유니셈을 보니까 이전에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전에 만들었던 이렇게 종목들 그 영상에서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고점을 3번 두드렸고요. 그 저점을 또 여기를 또 두드려 주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 고점과 저점의 박스를 만들어서 이 중간값에서 특정한 지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저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면 고점을 연결한 선과 또 저점을 연결한 선들을 이제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이제 이 중간값인 특정한 중간값도 이제 돌파가 나올 어떤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주봉상 보면 결국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 특정한 5,440원 정도 되는 이런 대충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위로 그동안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이 매물대를 쭉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전에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똑같은 컬트 C, 컬트 V인데요. 자, 여기 계속 지지해 주다가 자, 여기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이 없죠. 그러니까 지지해 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죠.
이 밑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훅 이만큼 꺼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여기가 자리가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때는 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만들어주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쁘게 지금 태그다가,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또 이런 모양도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거 꼭지는 아닙니다. 꼭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 안에서 이 파동을 만들어서 이제 돌파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 삼각형을 만든 이 횡보하는 이 자리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이. 그러면 개인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당겨서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요거 하나 치우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빨간색이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요. 자, 기관 아무 생각 없는 거에 비해서 개인들은 그 물량들을 팔아서 외국인들이 다 사서 올리는 듯한 그런 모양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니셈이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을 공략하는 게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낫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17년 300억을 찍고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다시 한번 320억, 39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률 그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유니셈은 좀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지금 준비되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순이익률 이것도 중요하죠. 보통 이제 수익성에 대한 중요한 보조 지표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한 10에서 한 15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15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셈에 대한 좀 기대감을 조금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진엑스텍이 또 보이죠? 자, 아진엑스텍 먼저 올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요 국내 반도체 장비사와 스마트폰 장비사로 매출 비중 60% 차지하고 삼성전자 매출 비중 타 고객사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삼성이 오르면 같이 오르겠죠. 자, 뭐 영업이익률은 좀 올해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95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이고요. 뭐 수익은 그렇게 강하게 막 좋아지고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 수혜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고 나와 본 겁니다. 자, 고점과 저점을 이제 연결한 선이 자, 이 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는 한번 들어 올릴 만한 자리인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평선은 아직까지 역배열이고 지금 여기서 막 엮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격들 높였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 안에서도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데 자, 이렇게 들어 올리죠. 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 이전 고점까지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이런 자리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 좀 잘 버텼거든요. 잘 버티고 이제 살짝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가파른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 어떤 탄력을 받는다면 올라가는 건 뭐 한순간일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이거는 단지 그냥 제 예측입니다. 자, 이렇게 잘 잡아주었고, 자, 이런 의미 있는 길게 내렸다가 올렸던 이런 의미 있는 자리, 이런 자리는 바닥을 만드는 추세를 만들기에 괜찮은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리노 공업이 보입니다. 자, 리노 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을 한번 봤을 때, 자, 저점을 계속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양이죠. 자, 단기적으로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네. 강하게 올리다가 자, 주봉상 60선을 타고 초록색을 타고 계속 오르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이제 살짝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현재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행히 좀 잘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자, 이전 고점 3 천장을 만들었는데, 3, 4 천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한번 터치할 만한 그런 자리까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일봉을 보니까 어, 이전에 특정한 가격의 위치를 돌파하고 지금 지지를 한 듯한 그런 모양이 보여지고요. 보시는 바처럼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자, 외국인 개인과 기관의 물량들이 뺏기는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시가총액은 자 9,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질 건가라고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 혹은 부담감도 같이 이제 동시에 있을 건데 2018년, 2019년 500억 정도, 600억, 670억 꾸준히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더 높은 그런 주가는 계속 조금씩 갱신되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좀 타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꼭 삼성의 차트랑 비슷합니다. 기울기라든지 그 모양이요. 자, 그리고 이제 탄력 받은 김에 자, KC 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C 택은 주봉을 보면요. 자, 특정한 자리가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가 보이죠. 2만 원입니다. 자, 2만 원 자리를 이제 장대 양봉이 탁 터트리면서 올리고 한 주, 두 주, 지금 현재 셋째 주까지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주봉의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제 들어가실 마음이 있다면은 이 5일선 터치하거나 여기를 지지하는 걸 좀 보고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하게 해봅니다. 자, 일봉상도 마찬가지 큰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자, 2만 원을 계속 건드리다가 이제 뻥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끝나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수급도 계속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서 올리고 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K시텍은 4,5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좀 대단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자, 컨센서스는 없는데요. 자, 기업의 재무 정보를 보면요. 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죠. 두 자리 숫자 18, 16, 17% 정도. 올해는 작년 말은 한 18% 가까운 정도. 그리고 ROE도 굉장히 높은 편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자, PBR도 뭐 1.2 정도면은 굉장히 낮은 치수죠.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말이 나온 김에 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한솔케미컬. 한솔케미컬은 사실 어, 비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듯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하죠. 올해에도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컨센서스 1조 2천 정도 되는 시가총액인데요. 자, 2016년부터 800억, 거의 800억, 이제 900억, 1100억, 1300억, 1600억. 자, 한솔케미칼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자, 2018년 11월부터 해서 쭉 한번 눌렀다가 튀어 올랐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져서 이제 쭉 이역도를 벌리고 있는데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죠. 네, 이 자리가 얼마죠? 자, 이 자리. 자, 92,600원 정도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제 돌파가 나오고 계속 꾸준히 이제 만들고 있죠.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올라가는 거를 좀 파동을 만들고 올라가니까 눌림목 구간이 만약에 있다면은 한번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봉상에서 보니까요. 이전에 이제 전 고점을 이미 돌파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로 한번 쭉 그냥 한번 들어 올릴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왠지 기대가 됩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이 볼까요? 자, 어버브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어버브 반도체는 어, 1200억 정도 되지밖에 안 되는데 자, 이 기업이 원래 만든 영업이익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좋은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자,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도 이 주봉상입니다. 저점 올리면서 고점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자, 이제 뭐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곧 나오겠네요.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는 꾸준히 올려 있는데 이제 이게 터치를 하겠죠. 8,300원 정도까지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의 지금 모양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돌파해서 싹 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일봉상 보니까요.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이 이제 보이죠. 이제 터치를 많이 했는 그런 자리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니까 대충 이제 뭐 8,300원 정도, 2,300원 정도까지 좀 여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번에도 한번 들어 올리고 난 뒤에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계속 움직이는 모양을 봤을 때 자,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눈에 현저히 보이고 계속해서 더 많이 사서 모아가는 그런 모양이 현재 보여지는 걸 봤을 때는 어부 반도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볼게요.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 마이크론. 자, 하나 마이크론은 자, 일봉상 봤을 때 이제 지금 현재는 이 두드리는 어떤 자리가 있죠. 대충 이제 이런 자리 5,800원 정도 되는 거의 이제 돌파 임박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요. 아직도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는 고점은 자, 이런 박스의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 삐죽삐죽 나온 자리가 물론 보이긴 합니다만 한번 단기적으로 쑥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1560억 정도 되는 작은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요. 물론 컨센서스는 없겠죠. 자, 재무 정보를 보니까 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계속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기업의 투자 지표를 한번 보니까요. 뭐 ROE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점점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 수익성 비율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네. 저는 근데 웬만하면 중장기로 만약에 끌고 갈 거면은 좀 시가총액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잡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유닛 테스트. 자, 유닛 테스트 차트를 보니까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바닥을 계속 9,000원, 500원에서는 계속 잡아줬어. 예전부터. 그동안 그전에는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금은 지지를 계속 해주면서 고점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점을 올리고 있고 지금 맞고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돌려내는 자리가
바로 또 매수의 또 자리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이전 저점이 한 11,5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인데, 자, 여기를 좀 잡아줄지 혹은 아니면 그 전에 돌려낼지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근데 만약 외국인들이 사면서 이제 이런 자리가 살짝 돌파가 나온다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죠? 16,000원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니테스는 또 메모리 테스트 장비 국산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영업이익은 굉장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순이익률은 계속 13%, 17%, 14%,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자, 컨센서스가 있나요? 거의 한 3천억 되는 규모인데요. 자, 영업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자, 2018년도에 이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번 강하게 났었고, 그 뒤로 이제 좀 떨어졌었다가, 2020년부터 2021년쯤에는 드디어 이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2018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었죠. 그러면 2018년도 7월 이제 고점을 미리 찍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찍었고요. 자, 이렇게 월봉을 보니까요. 월봉을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전고점을 한번 두드리러 갈 만한 그런 실적을 어,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대충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월봉이니까 뭐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돌려만 낸다면, 그리고 이 사선을 살짝 돌파만 나온다면 다시 2만 원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이 좋다, 하이닉스가 좋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결국 이제 주식은 기본은 결국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가 다시 괜찮아지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등이 되는 1위가 될 만한 그런 분야가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돌멩이로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금덩이라든지 혹은 비싼 물건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영상 오늘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한 그 돈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자금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그런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좀 지금은 천천히 마음을 좀 여유롭게 좀 차트를 돌려보고 종목들을 돌려보다가 내가 중기적으로 한번 넣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가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여유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